자, 우리 2교시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2교시는 원가의 의의와 개념, 그 다음 원가의 기본 용어 두 가지를 2교시에서 배울 겁니다. 자, 우리 교재 보시면 이제 회사에서 제품을 생산하는데 연필이라 가정해 보겠습니다. 자, 회사에서 공장에서 생산한 제품이 연필이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연필을 제조하려면 여러 가지 어떤 요소들이 필요할 겁니다. 뭐 현장에서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우리 5가지만 있다고 가정해 볼게요. 연필을 제조하려면 나무를 사야 되겠죠. 흑연을 사야 될 겁니다. 그럼 원재료비가 발생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일할 사람을 채용을 해야 될 겁니다. 그럼 인건비가 발생하죠. 내가 자가 공장이 없다. 자가 공장이 없으면 이 공장을 빌려야 될 겁니다. 임차료가 나올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기계를 가동해야 되겠죠. 기계를 가동하면 우리 회계학생의 감가상각비가 발생할 거고요. 그 다음 전기를 또 가동해야 될 겁니다. 그럼 여러 가지 전기요금이 나올 겁니다. 자, 현실에서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이 5가지가 있다면 연필을 제조하는데 얼마가 들어갔느냐 이런 금액을 뽑아냅니다. 그래서 판매가 되면 매출원가라고 하죠. 판매가 되면 매출원가로 비용 처리되고요. 자, 판매가 되지 않고 우리가 재고자산을 보유하면 이 재무 상대표의 자산으로 남을 겁니다. 자, 원가의 정의를 내려볼게요. 원가는 특정 목적을 달성을 해야 됩니다. 연필 제조에 기여를 해야 됩니다. 혹시 회사에서 이 나무, 원재료인 나무를 잘못 보관해서 썩어 없어졌다. 자, 이런 것들은 특정 목적을 달성하지 못했죠. 원가라 부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연필 제조에 기여를 해야 되고요. 연필 제조하기 위해서 소멸된 경제적 자원의 희생입니다. 지출. 회사가 가지고 있는 자원을 지출하겠죠. 이거를 화폐 단위로 금액으로 뽑아낸 거를 우리가 원가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연필 만드는데 얼마의 돈이 들어갔냐? 원재료 사야 되고요. 인건비 지급해야 되고요. 공장 임차료 지급해야 되고 기계 사서 감가상각 발생하고요. 전기요금 지급해야 되겠죠. 연필을 제조하는데 얼마 들어갔느냐? 이게 바로 원가의 개념입니다. 화폐 단위. 회계 처리합니다. 분계, 화폐 단위. 분계를 통해서 측정하는 겁니다. 자, 원가의 특징이 우리가 4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원가가 되려면 교환 대가가 있어야 됩니다. 즉 경제적 가치가 있다라고 표현합니다. 우리가 생산 과정에서 누구나 소비할 수 있는, 이용할 수 있는 공기, 바람은 원가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교환 대가가 없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정상적인 소비액입니다. 즉 경제적 활동에서 발생한 지출이어야 됩니다. 제조, 판매에서 발생해야 됩니다. 세 번째, 물품이나 서비스의 소비액입니다. 예를 들어 물품, 재화라고 해볼게요. 자, 우리 기계장치 산다고 해서 그 산 금액이 바로 원가가 되지 않습니다. 기계장치 1억 주고 샀어요. 5년 동안 사용할 수 있고요. 5년 동안 정액법으로 감가상각한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잔존가치 없다면 1년에 2천만 원 감가상각이 발생하죠. 그래서 구입했다고 바로 원가가 되지는 않습니다. 기계장치 1억 주고 샀다고 해서 바로 원가가 되는 게 아니라 이 기계를 가동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감가상각비가 원가가 됩니다. 물품이나 서비스의 소비액이 원가가 되고요. 네 번째, 기업의 경제적 활동에서 발생을 해야 됩니다. 이때 기업의 경제적 활동이라는 것은 제조하고 판매만 말합니다. 우리가 원가 관리회계에서 기업의 경제적 활동이라는 것은 제조하고 판매하는 활동만 경제적 활동이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금 조달에서 발생하는 이자 비용은 우리가 원가라 부르지 않습니다. 이 제품을 제조하기 위해서 은행에서 대출받았다. 그런 이자 비용이 나가겠죠. 이런 이자 비용은 자금 조달 관련된 것은 원가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제조 활동하고 판매 활동에서. 우리 손익계산서를 보게 되면 크게 2가지가 있죠. 손익계산서, 매출액이 있고요. 매출원가가 있습니다.
그 다음 매출 총이익이 있고요. 그 다음 판매관리비가 있고 영업이익이 있죠. 여기서 말하는 원가는 우리 제품 원가, 매출 원가, 제품 원가, 판매되면 매출 원가, 판매 안 되면 재무상태표 재고. 즉 제품 관련된 원가나 판매관리비를 우리가 원가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제품 제조, 판매관리비, 제품 원가. 이 두 가지만 우리가 원가라고 부르고 있고요. 자금 조달 관련된 이자 비용은 원가라고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원가의 네 가지 특징. 이런 문제로 한 3, 4회 정도에 한 번 정도 출제되는 또 중요한 내용입니다. 소멸된 경제적 자원의 희생. 쉽게 말하면 기업에서 쓴 돈, 연필 제조하기 위해서 쓴 돈을 원가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공기나 발음은 원가로 부르지 않습니다. 정상적인 소비액, 제조나 판매 활동에서 발생하는 소비액을 원가라 부릅니다. 구입했다고 바로 원가가 되지 않습니다. 물품이나 서비스의 소비액, 그 다음에 기업의 경제적 활동. 이때 경제적 활동은 제조 활동과 판매 활동. 손익 계산서를 보게 되면 매출 원가와 판매 관리비, 이 파트가 원가가 되는 겁니다. 영업의 비용, 원가 아닙니다. 자, 우리 이제 기본 용어 설명드릴 건데요. 별표 3개 되어 있죠. 이번 시간하고 다음 시간에 배운 내용에서 무조건 한 문제 나옵니다. 매회 많으면 2문제까지 출제가 됩니다. 원가의 기본 용어와 원가의 분류는 매회 한두 문제 출제가 됩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1교시 했고요. 2교시 했지만 1, 2교시 통틀어서 가장 중요한 내용은 기본 용어와 다음 시간에 배우는 원가의 분류가 제일 중요합니다. 매회 시험에 출제될 정도로 중요한 요소입니다. 축구를 알기 위해서는 축구의 기본 룰이라든지 기본 용어를 알아야 되기 때문에 중요하다는 내용입니다. 자, 우리가 공장에서 두 가지 제품을 생산합니다. 일반 연필과 고급 연필을 제조합니다. 생산한 거죠. 근데 공장에서 발생하는 이런 돈들이 무수히 많을 건데 이 교재에 있는 것만 있다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자, 일반 연필 제조하는데 원재료가 들어갑니다. 참나무와 A 흑연입니다. 노동은 일반 연필 제조하는 데만 근무하는 직원들에 대한 인건비 200 발생했다라고 가정을 해보고요. 두 번째, 고급 연필 제조하는데 이 고급 연필에만 들어가는 원재료가 느티나무와 B 흑연으로 가정을 하고요. 200 발생했다라고 가정을 합니다. 그 다음 고급 연필 제조하는 데만 근무하는 직원들의 인건비 300 발생했다라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자, 이런 원재료와 이런 인건비는 어떤 특징이 있죠? 확실하게 구분 가능해요. 이 원재료와 이 인건비는 여기에만 들어가는데 발생했습니다. 참나무 A흑연, 일반 연필 제조, 인건비. 그 다음 느티나무와 B흑연, 고급 연필 제조하는 데는 인건비는 여기에서만 발생했습니다. 확실하게 구분 가능하죠. 확실하게 구분 가능합니다. 그런데 나머지 페인트, 감독관, 임차료, 감가상각비, 전기료는 요거는 공통으로 발생했습니다. 공통으로. 둘 다 이용한다는 거죠. 페인트도 여기도 쓰고 여기도 쓰고요. 공통으로. 감독관은 우리가 공장에 보게 되면 감독관이란 직원들인데 이 감독관은 직원들을 감시하는 역할을 합니다. 일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 안 하는지. 우리 사람은 가만히 놔두면 놀고 싶어 하죠. 대충 일을 하고 싶어 하고요. 항상 이 종업원들을 관리 감독하는 관리자나 이런 감독관이 필요합니다. 이 감독관은 여기 있는 직원들 감독하는 역할을 합니다. 공통으로 발생했습니다. 이 감독관의 인건비가 발생하는데 200 발생했다라고 가정을 합니다. 공장 임차료. 이 전체 공장을 빌렸어요. 자가 공장이 없어서 전체 공장을 빌렸습니다. 이 공장에 대한 임차료 나가겠죠. 금액이 1000이라고 가정을 해보고요. 기계장치를 사서 돌립니다. 근데 이 기계는 일반 연필과 고급 연필 생산하는데 모두 이용이 되었다라고 가정을 합니다. 전기료, 이 기계장치 전기료 500 발생했다라고 가정합니다. 일반 연필과 고급 연필에 공통으로 쓰는 기계에 대한 전기료가 500 발생했다라고 가정을 합니다. 자, 우리 현실에서는
이거 말고도 무수히 많은 요소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 5가지, 총 9가지 요소만 있다고 가정을 하고, 그다음 사례에서도 참나무와 A 흑연은 여기만 썼고요. 느티나무와 B 흑연은 여기만 썼습니다. 이렇게 가정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머지 5가지는 공통으로 썼다라고 가정을 합니다. 가정을 합니다. 자, 우리가 지금 해야 될 역할은 뭐냐면, 공장에서 이 2가지 제품을 생산했는데, 일반 연필을 제조하는데 얼마 들어갔느냐? 고급 연필을 제조하는데 얼마의 돈이 들어갔느냐? 그래서 이 제품의 원가, 일반 연필 제품의 원가, 고급 연필 제품의 원가, 제조하는데 얼마 들어갔나? 이거 측정하는 게 우리의 목표입니다. 이 측정을 이제 계속 배우는 겁니다. 개별원가, 종합원가, 정사원가, 표준원가, 변동원가, 보조 부분의 배분. 자, 그런 내용들을 배우고요. 자, 근데 우리가 이제 원가를 한번 3가지로 요소로 구분해 보겠습니다. 공장에서 여러 가지 원가들이 발생했는데 이 원가들을 3가지로 분류합니다. 3가지. 자, 직접 재료원가, 이걸 DM이라고요. 직접 노무원가. 여러분들 수업 들으면서 뭐 교재에 상세한 내용이 있지만 연습장에다가 빨리 대충 한번 필기하세요. 특히 원가관리학에는 뭐 모든 회계학이 마찬가지지만 눈으로 보고 딱 끝나면 다 까먹어요. 그래서 연습장에다가 빨리, 어차피 교재에 이쁘게 잘 정리되어 있으니까 여러분들 연습장에 연습한다고 빨리빨리 한번 적어보세요. 자, 직접 재료원가는 일반과 고급이라는 제품에 확실하게 추적 가능한 재료비를 직접 재료원가라 부릅니다. 얼마가 되죠? 여기 100이 발생했고요. 여기 200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총 직접 재료원가는 300이죠. 총 직접 재료원가는 300입니다. 우리 교재 원가에 살려서 공장에서 발생한 모든 원가를 3가지로 분류한다. 직접 재료원가. 자, 그 다음 직접 노무원가. 확실하게 인건비 중에 일반 연필만 들어가는 인건비, 고급 연필만 제조하는 데 들어가는 인건비, 확실하게 구분이 가능하다. 확실하게 구분 가능한 원가를 직접 노무원가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자, 일반에 얼마 발생했죠? 200. 자, 고급이 얼마? 300이죠. 이렇게 해서 총 공장에서 직접 노무원가가 500 발생했습니다. 자, 직접 재료원가, 직접 노무원가의 모든 원가를 우리가 제조간접원가라 부릅니다. 제조간접원가. 제조간접원가는 직접 추적할 수 없는 원가입니다. 공통으로 발생했습니다. 공통으로. 총 100, 200, 1000, 1500에서 2800이 발생했습니다. 자, 공통적으로 총 2800이 발생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개념입니다. 원가의 3요소, 직접 재료원가, 직접 노무원가, 제조간접원가. 공장에서 발생한 모든 원가, 공장에서 발생한 모든 원가를 3가지로 분류한다. 직접 재료원가, 직접 노무원가, 제조간접원가. 자, 약자 기억하셔야 됩니다. DM, 직접 재료원가, DL, 직접 노무원가, OH, 제조간접원가. 앞으로 제가 이제 필기할 때는 약자만 표시합니다. 3가지. 자, 그래서 공장에서 총 발생한 3,600이죠. 총 3,600이 발생했습니다. 3,600인데 이 3,600을 3가지로 분류한다는 겁니다. 직접 재료원가 300, 직접 노무원가 500, 제조간접 2,800. 자, 이제 그 다음 우리가 뭘 해야 되냐면, 우리의 최종 목표는 뭐예요? 일반 연필 제조하는 데 들어간 돈이 얼마냐? 원가가 얼마냐? 고급 연필 제조하는 데 들어간 돈이 얼마냐? 원가가 얼마냐? 측정해야 되는데, 직접 원가는 추적 가능하니까 바로바로 이렇게 표시할 수 있죠. 그런데 제조간접 원가는 요거는 공통으로 발생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합리적인 인가 기준을 찾아서 2,800을 일반 연필과 고급 연필에 이렇게 배분하는 작업을 합니다. 앞에 우리가 저번 시간에 술값 배분하는 절차 했죠. 술값 배분하는 절차. 예를 들어 1차를 볼게요.
자, 1차를 소주 먹었는데, 뭐, 안주는 A가 내고, A 안주는 A가 내고, 이제 지포 안주는 A가 내고, 그 다음에, 과일 안주는 뭐 B가 냈다. 이렇게 이제 각자 따로 낸 거는 그걸로 끝내고, 그렇게 한다고 약속했다면 끝내고, 술값만 공통으로 안분함락한다면, 술값은 공통원가가 되겠죠. 공통원가. 자, 이렇게 이제 인가 기준을 찾습니다. 이 돈이 왜 발생했느냐? 인가 기준을 찾아서 합리적으로 배분하는 작업을 이제 뒤쪽에서 우리가 배우게 될 겁니다. 그렇게 해서 만약에 이제 배부하면 여기에 뭐 예를 든 겁니다. 여기에 뭐 한 1,800이고요. 여기에 죄송합니다. 자, 여기에 1,000. 이렇게 배부한다면 여기에 1,000. 여기에 1,800. 자, 이렇게 만약에 했다면 합리적인 기준을 찾아서 이렇게 1,000, 1,800, 2,800 나누었다면 최종 일반 연필의 제품 원가는 1,300이 되겠죠. 그 다음 고급 연필의 최종 제품 원가는 2,300이 됩니다. 2,300. 1,300. (2,300이죠) 자, 이렇게 해서 최종 우리가 일반 연필 제조하는데 1,300 들어갔고요. 고급 연필 제조하는데 2,300 들어갔습니다. 공장에서 총 발생한 원가가 3,600이죠. 공장에서 총 발생한 원가가 3,600입니다. 네, 총 3,600이죠. 그래서 이 3,600을 이런 식으로 최종 일반 연필 얼마, 고급 연필 얼마 계산하는 과정을 거칩니다. 이제 뒤쪽에서 제조 원재 원가를 나누는 방법을 원가 파트에서 이제 계속 배우게 될 겁니다. 제조 원재 원가를 배분한 순서 우리 교재 보시면 추적 불가능한 제조 원재 원가를 집계 금액으로 따지면 2,800. 두 번째 원가 집합 직접 추적할 수 없는 간접 원가를 모았던 것을 우리가 원가 집합이라는 용어를 씁니다. 만든 다음에 일정한 배부 기준에 따라 앞에 술값은 술 잔수에 따라 이렇게 배부의 최종 제품의 원가를 계산하는 절차를 거칩니다. 자, 용어 한번 보겠습니다. 첫 번째 원가 대상. 측정할 필요가 있는 항목. 우리가 지금 측정하려고 하는 게 뭐예요? 일반 연필 얼마, 고급 연필 얼마. 이게 원가 대상입니다. 그래서 원가 대상은 앞에 사례에서는 일반 연필, 고급 연필이 되겠죠. 두 번째 원가 집계. 자, 원가 집계. 원가 자료를 모으는 겁니다. 직접 재료원가, 직접 노무원가, 재료간접 원가. 자, 집계. 앞에서 우리가 직접 재료원가 300, 직접 노무원가 500, 재료간접 원가 2,800. 이렇게 원가 요소별로 이렇게 집계하는 과정을 말합니다. 원가의 3요소, 직접 재료원가, 직접 노무원가, 재료간접 원가. 그래서 추적 가능한 직접 원가 계산, 추적 불가능한 간접 원가 계산. 자, 세 번째, 원가 집합이라는 용어가 있습니다. 원가 집합은 직접 추적하기 어려운 제조 간접 원가의 집합을 말합니다. 여러분들 원가 집합이 있으니까 직접 원가도 원가 집합에 포함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오인할 수가 있습니다. 아닙니다. 원가 집합은 직접 추적할 수 없는 간접 원가의 합입니다. 제조 간접 원가의 합을 원가 집합이라는 용어를 씁니다. 자, 그럼 원가 집합 금액으로 표시하면 앞에서 얼마죠? 원가 집합은 공통원가의 합. 직접 추적할 수 없는 제조 간접 원가의 합. 자, 그럼 원가 집합을 숫자로 한번 계산해 볼게요. 원가 집합. 원가 집합은 직접 추적할 수 없는 공통원가 또는 제조 간접 원가의 합. 2,800이 되겠죠.
숫자를 표시하면 2,800이 됩니다. 원가 배분. 자, 원가 배분은 원가 집합에 집계에 된 제조관제 원가를 배분하는 과정을 말합니다. 이걸 우리가 이 과정을 원가 배분이라는 용어를 씁니다. 자, 원가 배분 또는 원가 배부. 간혹 가다가 문제에서 배부란 단어가 나오기도 합니다. 배부다, 배분이다. 같은 용어입니다. 배부다, 배분이다. 같은 용어입니다. 자,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혹시 문제에서 원가 배분인데, 공장에서 발생한 원가를 배분하는 과정이다. 이렇게 말하면 틀린 편이죠. 원가 배분은 어떤 원가를 배분하는 과정에 간접원가, 제조 간접원가, 공통원가, 제조 간접원가, 공통원가를 배분하는 과정입니다. 공통원가, 제조 간접원가, 공통원가인 제조 간접원가를 배분하는 과정을 원가 배분이라고 합니다. 조업도 보유한 자원의 활용 정도. 기업에서 이제 원재료 샀다면 원재료 가지고 있겠죠. 원재료 얼마 사용했냐, 노동시간 얼마 발생했느냐, 사람을 뽑아서 일을 시켰어요. 그럼 직원들이 일을 하겠죠. 시간 몇 시간 내렸느냐, 한국전력하고 전기 계약을 하고 전기를 썼을 겁니다. 그럼 전기료 사용량이 얼마냐, 보유한 자원의 활용 정도, 즉 기업에서 쓴 자원입니다. 기업에서 소비한 자원, 조업도라고 합니다. 기업에서 소비한 수량, 소비한 시간, 소비한 와트 등등등 되겠죠. 또는 제품 생산량도 조업도가 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제품 생산을 많이 하면 원재료 많이 들어가야 되겠죠. 노동이 많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간혹 가다가 우리가 조업도를 생산량으로 할 수 있습니다. 제품 생산량을 조업도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제품을 많이 생산하면 원재료 인건비 많이 들어가니까, 전기료 이런 것도 많이 들어가니까 생산량을 조업도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원가동인, 원가 대상의 총 원가를 변화를 유발시키는 요인. 자, 우리 원가 대상. 이때 원가 대상이 어떤 거였죠? 연필의 총 원가. 연필의 총 원가는 어떻게 증가를 해요? 원재료 많이 쓰면 일반 연필의 직접 재료 원가가 증가되니까 원가가 증가될 거고요. 직접 노무 원가, 노동시간을 늘리면 직접 노무 원가가 늘어나니까 일반 연필의 원가는 증가시킬 거고요. 자, 이런 원가 대상의 연필의 총 원가를 변화시키는, 유발시키는 원인이 뭐냐? 원재료 사용량, 노동시간 등. 원가 동인. 원가를 발생시키는 원인이 뭐냐? 이유가 뭐냐? 원가 동인입니다. 마지막 관련 범위. 자, 우리가 다음 시간에 우리가 변동원가와 고정원가를 배웁니다. 변동원가와 고정원가를 배우는데, 용어에서 고정원가는 조업도 변동에 따라 비례해서 발생하는 딱 고정되어 있어요. 고정. 변동원가는 조업도 변동에 따라 변동합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직접 재료원가. 원재료 많이 쓰면 많이 쓸수록 재료원가 늘어나죠. 변동원가입니다. 근데 고정원가는 예를 들어 공장 임차료. 1년에 제가 1년 동안 공장을 빌리는데 총 임차료가 1,000이다. 자, 이렇게 되면 1년 동안 변하지 않잖아요. 내가 원재료를 몇 개 쓰든, 노동시간을 얼마나 하든, 제품을 몇 개 생산하든, 이 임차료는 변하지 않습니다. 이걸 우리가 고정원가라고 하고요. 근데 이 변동원가와 고정원가를 구분하려면 반드시 범위가 필요합니다. 어디까지 범위를 봐야 될지. 그 범위 안에서 변동원가와 고정원가로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자, 심플하게 한번 가정을 해볼게요. 임차료가 1년에 1,000원인데 100년이다. 이 범위를 엄청 길게 했어요. 그럼 100년 동안 계속 1,000원으로 고정될까요? 그렇지는 않겠죠. 변화가 될 겁니다. 그래서 이 변동원가와 고정원가를 구분하려면 범위를 정해줘야 돼요. 시간과 범위. 어디까지 했을 때 그 범위 안에서 변동비냐 고정비냐, 변동원가냐 고정원가냐, 이렇게 관련 범위를 꼭 설정을 해줘야 됩니다.
자, 우리 교재, 핵심 교재 볼게요. 우리 이페스 코리아 교재. 이페스 코리아 교재. 자, 보시면 이제 원가 대상은 다양하게 설정할 수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뭐 제품이 되겠지만, 뭐 프로젝트별 또는 부분별 또는 부서별 이렇게 다양하게 원가 대상을 정할 수도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원가 동의는 매우 다양합니다. 다양한 원가 동의인과 원가 요인. 혹시 시험 문제 이론에서 원가 동의는 매우 적다, 원가 동의는 매우 제약적이다 이렇게 나오면 틀린 편입니다. 우리 원가 대상이 무수히 많을 수가 있으니까 원가 동의도 무수히 많을 수가 있죠. 예. 뭐 작업시간, 원재료 사용량, 구매 부서, 어떤 구매팀을 원가 대상으로 했다면 그 구매팀의 원가가 발생하는 요인들은 무수히 많을 겁니다. 자, 결론적으로 원가 동의는 매우 다양하다. 매우 다양하다. 원가 대상도 다양하게 측정할 수 있다. 이렇게 두 가지만 체크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지금 이런 내용들 이제 몇 가지 배우셨는데 아직까지 감이 잘 안 올 수도 있습니다. 근데 뒤쪽에 이제 계산 문제 풀어보고요. 사례 문제 풀어보면 이런 추상적인 용어들이 이제 앞으로 계속 배우기 때문에 좀 더 익숙해질 겁니다. 이번 시간 여기까지 하겠습니다.